문자지, 신지는 주일 저녁에 어때? 주일 저녁이요? 9시. 일요일 9시. 음, 편하게 얘기해. 좀 안 될 수도. 안 돼? 그러면 신지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월요일 그 설이고, 화요일 또 설날 당일이야, 그지? 응. 네. 그러면 수요일 저녁 9시는 괜찮아? 사원이 괜찮아? 그럴걸요? 아마도? 정확히 얘기해. 괜찮지? 수요일 저녁 9시는? 오케이, 사원? 네. 음, 오케이냐고. 네. 음. 신지는 수요일 저녁 9시. 수요일이요? 응. 네, 괜찮아요. 뭐, 괜찮아. 시원이 수요일 저녁 9시. 오케이. 그러면 이제 다음 주는 수요일하고 금요일하고 토요일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그리고 연휴 기간에 뭐 고3이니까 무작정 놀지는 않겠죠? 네. 자, 알아서 하고 다음 주도 모의고사 푸는 거 내일까지 또 모의고사 내일까지 수업은 안 해도 모의고사 푸는 거는 저한테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 이용학의 다리 위에서 한번 봅시다. 쭉 한번 보니까 바람이 거센 밤이면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명등. 장명등은 뭐냐면 이제 대문 밖에 두고 오는 유리등이죠. 개짝 밟고 서서 몇 번이고 새로 박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자, 뭐 누나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문득 그리워지는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수집 아이. 국수집 아이라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이제 어려서 국수집로 이렇게 연명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국수집에 가는 거야. 이제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 단오도 솔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을 단 하루. 자, 청각적 심상이죠. 단 하루 아버지 제삿 날만 일을 쉬고 아버지가 이미 죽은 걸 알 수 있겠죠. 어른처럼 곡을 했다. 자, 어른처럼 곡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과거에 대한 그리움인가 동시에, 그러니까 어렵게 사는 거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이 이 시에 그대로 드러나 있죠. 그러면 이제 시를 한번 봅시다. 시를 전체를 쭉 그 한번 읽어보면서 하는 어, 이제 여러분들이 훈련하는 방법을 가지려 하고, 이거는 이제 해석된 거 한번 봅시다. 다리 위에서 이용하. 자, 뭐, 여기서 바람 시련 거는 아주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니까. 자, 바람이 거센 밤, 그죠? 밤은 암울한 현실 얘기하죠. 몇 번이고 꺼지는 네모난 장병 등을 개짝 밟고 서서 어린 시절이죠. 몇 번이고 새로 박힐 때, 과거 해상이야, 밝힐 때, 누나는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자, 어, 항상 뭐 별이 많으면 뭐 괜찮지 않나 싶은데, 별 많은 밤이 되어 무섭다고 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정도로 밤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시련이 계속되어 있는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과거 현재 이어지는 매개체입니다. 국수집 찾아가는 다리. 내가 이제 국수집 가는 거야. 어린 시절 나는 국수집 아이였는데 내가 또 국수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득 그리워지는 그리움이 정서죠. 정서 그리움이야. 누나도 나도 어려선 국수집 아이. 이게 생계 수단이었어. 단어도 설도 아닌 풀벌레 우는 가을철. 자, 이용하게 풀벌레 소리 가득 차 있었다는 시도 있어요. 그죠? 예. 자, 풀벌레 우는 가을철. 쓸쓸함이죠. 예, 청각적 심상이야. 자, 단 하루. 아버지 제삿날만 일을 쉬고, 그러니까 아버지 제삿날 일을 쉬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은 거죠. 어른처럼 지규법 고굴 했다. 조죽한 거죠. 자, 그래서 다리 위에서는
어른이 된 화자가 다리 위에서 유년 시절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 작품이죠. 바람과 밤이라는 시어에서 이제 보면은 바람은 시련과 고난, 밤은 암울한 현실을 의미합니다. 또 1년과 3년은 화자의 과거 회상하는 내용임을 짐작할 수 있고 화자는 국수집에 찾아가는 다리 위에서 과거를 떠올리고 있죠. 다리는 과거와 현재 매개체. 이거 중요합니다. 다리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가는 매개체다. 그리고 화자는 어렸을 때 국수집 아이였던 것으로 보아 국수를 팔아 생계를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3년에서 풀벌레 우는 가을철의 쓸쓸함을 느껴지죠. 네. 그래서 이 시는 어른이 된 화자가 국수집에 찾아가 다리 위에 문득 유년 시절과 누나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는 그리움이 잠기게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 화자는 비록 가난했지만 가족들이 서로 살을 맞대고 함께 살았던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고 있고 아버지의 죽음으로 인해 어린 화자에 감당해야 했던 삶의 고달픔을 감각적 심상으로 표현되어 있죠. 시각적, 청각적, 그죠? 별, 그다음에 뭐 풀벌레 소리, 자, 힘들었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과 그리움이죠. 그래서 다리는 화자의 현재 위치, 회상의 공간이고, 장명 등은 실험 속 힘들어 살아온 가족의 꺼졌다가 켜졌다가, 그러니까 뭐야? 그렇게 삶이 힘든 과정을 꺼졌다가 켜졌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죠. 풀벌레 오는 가을철. 자, 계절적 배경이 나오죠? 슬픈 정도는 계절적 배경. 과거, 현재, 과거로 이어 시상이 전개됩니다. 과거, 현재 매개하는 공간이 드러나죠. 달이 인용을 통해서 어린 시절 정서를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죠. 다양한 감각적 심상을 활용해 정서와 조응하는 이렇게 심상과 정서가 서로 배치되는 배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이용학 시인 이제 저도 좋아하는데 음, 뭐 낡은 집도 괜찮고요. 풀벌레 우는 소리를 가득 찼다. 아주 시가 정말 시가 시답다. 여운이 있죠. 이용학 시인의 집안은 국경을 사이에 두고 여러 대에 걸쳐 밀수와 상업을 통해 생계를 꾸리고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 어렸을 때 낯선 타향에서 참담한 체험을 맞이했다. 아버지의 죽음은 그와 가족에게 두려움과 공포의 내적 상처를 안겨주었고 어려운 가정 형편이래 그는 어릴 적부터 힘들게 일을 해야 했다. 그 작품 풀벌레 소리를 가득 써 있었다와 다리 위에서 아버지의 죽음에서는 슬픔과 풀벌레 울음소리를 조용히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리 위에서는 우리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시는 고운의 큰 집 고모. 원래 고운 시인은 본명이 고운태예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 많이 올라갔는데 몇 년 전에 뭐죠? 그, 뭐라 그래 그거. 하여튼 성추행 사건으로 그랬던 거. 자, 우리 집안 아낙네와 가시네들과 가운데 오촌집 뒷방에 모였다. 예, 이제 여럿이 모였어요. 가마니를 아래 큰집 고모 오봉료 데려다가 모시겠다 해서 나눠 먹었다. 네, 이제 여러 친족들이 모여서 나눠 먹었어요. 간도가 어딘가? 간도가 중국이죠. 중국. 우리가 이제 북간도 뭐 얘기하죠. 만주야. 간도가 어디인가? 간도로 가는 오봉려. 오봉려가 간도로 가야 되나 봐요. 모시떡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울음바다 이루어서 이제 모시떡 먹다가 서로 헤어져야 되니까 우는 거예요. 그죠? 애상적 정서죠. 그리고 울음바다니까 청각적 심상이 들어있죠. 집안 가시네들도 울음바다 이루어서 동네 떠나가는데 누가 나서서 말리지도 못했다. 간도가 어디인가? 그렇게 울고 나서 다음날 새벽 보따리 하나 들고 큰 집 막내 오촌 따라 간도로 가버린 뒤 거기는 오줌 싸면 춥다는 거야. 실은 일단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어서 팔이 되어 걸리는 추운 곳이라지. 거기 가서 어찌 사나. 그 옆은 오복료 고모. 웃으면 오목하니 볼우물 쌍으로 열리는 고모. 자주 고름을 접은 가슴 오복료 고모.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건 무엇이랴? 가장 많은 눈물 가지고 간 고모. 그죠? 큰집 고모. 그러니까 상실과 아픔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이제 어린 시절 공핍과 비애가 들어있는 거죠. 아마 일제시대 때의 삶의 아픔을 그려주고 있죠. 자, 요 시도 한번 같이. 자, 본 큰집 고모. 우리 집안 아낙네어 가신 애들과 강도 오촌네 집 뒷방에 모였다. 가만히 틀 아래에 큰집 고모 오봉료 데려다가. 자, 구체적 이름을 통해서 실제 스토리가 있죠. 서사적이죠. 실제 이야기를 전하듯이 듯한 느낌을 주어요. 모시겠던 하나 해서 나눠 먹었다. 간도가 어디인가? 고모의 힘겨운 삶의 공간이죠. 간도로 가는 오봉료. 자, 실제 상황과 반대되는 반어적 명명. 그 이름이죠. 오복. 복이 많아. 근데 뭐요? 이 삶은 음, 복이 없죠. 도망가든지 궁핍해서 가든지 그런 삶이니까. 모시떡은 고사하고 언제까지나 울음바다 이루어서 집안 가신 애들도 울음바다 이루어서 이별의 고통이죠. 동네 떠나가는데 누가 나서서 말리지도 못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서로 공감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연대하고 있다는 말도 이 안에 들어가죠. 간도가 어디인가 반복을 통한 그리움과 안타까움이 정서죠. 그렇게 울고 나서 다음날 새벽 보따리 하나 들고 큰 집 막내 오촌 따라 간도로 가버린 뒤 거기는 오줌 싸면 오줌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어서 활이 되어 걸리는 추운 곳이라지. 거기 가서 어찌 사나. 그 어여쁜 오봉료 고모. 웃으면 오목하니 볼 우물상으로 열리는 고모. 자주 고름 접은 가슴 오봉료 고모. 이 땅에서 가지고 갈 건 무엇이랴. 그죠? 비극적이고 암울한 현실을 드러내고 있죠. 그죠? 가장 많은 눈물을 가지고 간 고모. 자, 반복을 통해 그리움과 안타까움 정서 심화하고 시간의 흐름을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죠. 오봉료 고모의 비극적 삶을 회상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시들이 전부 다 어때요? 자, 상실, 그리움, 슬픔, 그죠? 궁핍, 이렇게 시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시 봅시다. 자, 세 번째 시는 김명인, 빗속의 아버지. 아버지가 빗속으로 가신다. 시간의, 자, 원래 여기서 연이 바꿔야 되죠. 근데 이렇게 두는 것은 강조하기 위해. 시간의, 아버지가 빗속으로 가신다. 시간의,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아마 오랜만에 나가는 것 같아. 빗줄기가 풀어놓은 비낫의 창 너머 무수히 그어진 텅 빈 골목길로. 텅 빈 골목길. 예. 텅 빈 골목길. 뭐 차지도 않은 골목길이죠. 그러니까 뭐야? 공허하거나 궁핍하거나. 아버지가 걸어가신다. 얼마만큼 쫓아가다 내 기억의 비그쳐. 그러니까 뭐야? 기억을 잃어버린 거. 아버지를 뭐 쫓아가다가 놓쳤다거나 그런 거죠. 상실이죠.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 자, 이제 아버지에게 말하는 뜻으로 하는 거예요. 환한 그 꽃밭, 자, 시각적 뭉개며 내 마음 어둔 그림자로 우뚝 서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 꽃밭을 뭉갰나 봐. 얘야, 식구들 모두 모여 살 수 없단다. 내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겠다. 음, 아버지와 이별, 가족과의 이별을 담을 것 없어도 주체할 길 없이 쏟아지는 잠과 잠의 깊은 늑골을 비집고 비가 온다 어느새 한 세상 빗속으로 저무는데 밥과 밤으로 이어지는 중년. 이제 과거 해상이네, 그죠? 에 오면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버지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때까지. 이제 중년이 되었어도 아버지를 기다렸던 그 상처 아픔이 있네.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저는 녹수는 제 몸을 온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 칼날의 시간 작두에 세웠던 세월이요. 아직도 식지 않은 증오 소리처럼 흐리는 창너머로 아버지 빗속으로 걸어가신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과거, 현재, 과거야. 이제 이게 에, 역순행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뭐야? 아버지와 헤어졌던 그 아픔을
이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문학은 시간 날 때마다 정리를 다 해놔야 돼요. 자, 아버지 빗속으로 가신다 시간에. 자, 애상적 정서, 이별의 상황이죠. 굳게 잠긴 빗장을 걸고 도치법. 자, 어, 그래서 굳게 잠긴 빗장을 걷고 아버지가 빗속으로 가신다 이래야 되죠. 그 다음에 빗줄기가 풀어놓은 비날의 창넘은 무수히 거진 텅 빈 골목길. 아버지가 나를 버려두고 가던 공간이죠. 화자의 황량한 심리적 풍경을 상징해요. 아버지가 걸어가신다 얼마만큼 쫓아가다 내 기억이 비그쳐. 자, 내리는 비를 보면 회상에 잠기는 거야. 다시 꽃밭이었을까요, 아버지? 환한 그 꽃밭 뭉개며 가정의 화목, 어린 화자의 행복이야. 내 마음 얻은 그림자로 삶의 슬픔을 제공하는 존재. 우뚝 서 계시는 아버지. 얘야, 식구들 모두 모여 살 수 없단다. 내가 잠시만 떨어져 있어야겠다. 나를 버리던 아버지 말을 회상하죠. 나를 떼어놓던 아버지에 대한 회상이야. 담을 것 없어도 주체할 것 없이 쏟아지는 잠과 잠의 깊은 늑골에 비집고 비가 온다 어느새 한 세상 빗속으로 저무는데 밥과 밤으로 이어지는 중년의 흔들어 깨우며 머리맡에 앉아 계신 아버지 기다려라 내가 너를 데리러 다시 올 때까지. 자, 나를 버리던 아버지 말을 또 회상하는 거 두 번째 중년인 지금도 계속되는 아픔이야 상처가 남아있나 봐. 그러므로 아버지 제가 여기 있어야 한다면 저는 녹수는 제 몸을 완전히 닦아낼 수 있을까요? 칼날의 시간 작두 위에 세웠던 세월이요. 힘들고 외로워서 위태로웠던 성장기죠. 아직도 식지 않은 중어.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심리 이 태도가 이제 집약되죠. 서리처럼 흐르는 창 너머로 아버지 빗속으로 걸어가신다. 그죠? 아직도 식지 않은 아버지에 대한 증오가 있는 거예요. 예, 상처가 깊네요. 자, 시적 대상의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심정을 형성하였고 기억 속에 남은 아버지의 말을 직접 인용해서 서러움과 감정을 정화시키고 있습니다. 어린 날의 시련,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죠. 이별에 대한 화자의 태도, 증오입니다. 그죠? 과거, 또 현재 이렇게 돼 있는데 하자 이제 어려운 시절 어떤 그런 아픔을 이 시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를 44번 가가 화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자, 1번 가와 나에서 지난 날 통 현재 삶을 반성은 아니죠. 그죠? 화면이 안 보여요. 쏘리. 그렇구나. 다시 44번. 가나 하자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제 가장이란 말을 썼을 때는 그런 게 있죠. 가장이란 말을 썼을 때는 어, 오케이. 덜 그런 게 있다는 거. 덜 그런 게. 자, 1번. 가와 나는 지난날을 통 현재 삶을 반성하고 있다. 이렇게 됐는데 반성은 보이지 않죠? 그죠? 가본 시가 뭐예요? 반성이 아니고 그리워하는 거지. 나번 시도 마찬가지죠. 반성은 없습니다. 가와 다에서 어린 시절 일을 고백하듯 말하고 있다. 아, 그죠? 어린 시절 얘기잖아, 그지? 예, 뭐에 대한 얘기야? 국수집 이야기. 다도 마찬가지. 어린 시절 고백이죠. 예,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번. 자, 뭐 다른 건 다 틀리고요. 예, 정말 답을 찾는 거니까. 자,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 틀린 걸 찾으래. 가. 자, 보자. 아리는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는 공간. 아까 했었죠? 풀벌레 우는 가을처럼 화자의 쓸쓸한 정서, 그쵸? 바람이 거센 밤에 화자가 가족과 처한 어려운 현실을 짐작할 수 있고, 화자의 집은 아버지가 없는 상황의 국수집을 생계 유지했죠? 자, 어른처럼 고귀했다 해서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달은 화자의 모습. 고굴 했다는 건 애상적이고 서글픈 거죠. 뭐,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뭐, 그럴 정도는 아닌 거예요. 은 5번 되겠습니다. 자, 나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자, 나는, 나가 뭐죠? 큰집 고모, 큰집 고모. 자, 보자. 틀린 걸 찾는 거야. 시적 대상을 구체화시켜 상황을 사실감. 누구의? 큰집 고모를 얘기하고 있죠. 고모가 이제 간도로 가는 거야.
구체적으로 정말 이야기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영탄적 표현으로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 그러니까 대상에 대한 태도 변화는 없어요. 그냥 그 대상에 애상적으로 느끼고 있지. 예, 그 대상을 내가 뭐 그 대상에 대해서 애상적인 게 뭐 기쁨이나 이렇게 변화되고 있지는 않죠. 식구 반복이죠. 화자의 정서를 심화시키고 있고 반어적인 인물의 이름을 통해 그죠? 오복요, 오복. 신경선을 부각시키고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상 전개 그 다음 날 서사성을 드러내고 있다. 맞죠? 쉽네 다. 다의 내용을 바탕으로 소설을 쓰려고 한다. 구상한 내용으로 적절 알맞지 않은 것은 자, 내가 주인공 아버지를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서 사건의 긴장감을 조성한다. 어, 아버지를 만나는 상황을 설정해서, 어, 여기서는 만나지 못하지 않나? 잠깐 볼게요. 음, 이거는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 그죠? 음, 아버지가 가신 거지, 나와 이제 이별하고 나서 다시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안 보여요. 그럼 다른 거 봅시다. 등장인물은 중년의 사내였어요. 그죠? 비 오는 날을 배경으로 맞죠? 이야기 시작부터 상을 동일하게 설정한 서사구조 완결성. 그죠? 아버지가 빗속으로 걸어가신다. 나의 목소리가 일신 중인 그래서 답은 가장 좀 틀린 거는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흥 미음에서 어머니의 함축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자, 내 유년 시절 문풍지 더듬던 공지의 밤이면 어머니 내 머리에 당신을 무릎을 리고 무딘 칼끝으로 시퍼런 물을 깎아 주시곤 하였다. 어머니 무서워요. 저 울음소리 어머니조차 무서워요. 얘야 그것은 내 속에 울리는 소리란다. 내가 크면 너는 이 겨울을 그리워하기 위해 더 큰 소리로 울어야 한다. 자정이 지나 앞마당 은빛 금속처럼 서리가 깔릴 때까지 어머니는 마른 손으로 종이장 같은 네 배를 자꾸 쓸어내렸다. 처마 밑 시래기 한 줌 부스러짐으로 천천히 등을 돌리던 바람의 한숨. 사위어가는 호롱불 주위로 방안 가득히 풀풀 수십 장 입김 날리던 밤. 그 작은 소년과 어머니는 지금 어디에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뭐예요? 과거 회상의 매개가 되는 거죠. 저는 과거 회상의 매개, 아까 기억 봅시다. 음, 그죠? 네, 1번 국수집. 그죠? 국수집. 국수집을 가면서 옛날 자기가 국수집 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죠. 답은 그래서 1번이 되겠습니다. 니은은? 그럼 니은 볼까요? 간도가 어딘가? 간도는 이제 이별의 공간, 그 이별의 과거 해상이 되겠지는 아니죠. 어, 이 땅에서는 이거는 이제 헤어지는 공간이죠. 이 땅에서 가져갈 공간. 골목길은 과거 해상 매개체가 아니라 아버지가 간 그 길, 헤어진 길, 밤, 예상적 정서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서원이 몇 개 맞았어? 3개요. 3개? 3개 맞았어? 네. 틀린 게 네. 뭐야? 번호가? 저 47, 48. 47, 48? 요거 이제 매개 찾는 거, 요런 거 이제 연습이 돼야 돼요. 요것도 마찬가지. 그죠? 음, 만남을 설정해, 그러니까 요 바탕이야, 바탕. 요 내용을 바탕으로만 해야 돼. 그죠? 다른 건 다 맞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고. 힌지 몇 개 맞았어? 한 게 없어서 맞은 게 없어요. 왜 안 풀었어? 몰랐어요. 그럼 안 돼요. 자, 시원이 네. 몇 개 맞았어? 4개 맞고 46. 46분이 틀려? 요런 거 분석해내야 돼요. 표현상 특징, 영탄적 표현을 대상에 대해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시적 태도가 변화된 건 없어. 그죠? 네. 자, 이렇게 이제 그 시를 빨리 분석하고 시 내용을 정확하게 집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아, 이거 시 분석을 많이 틀리네. 자, 요 수업 끝나고 내가 또 시 그 두 챕터 올려줄 테니까 반드시 풀어놓고 다음 주 수요일 날 그 하겠습니다. 수요일 하고 금요일 날 요 두 개 할 테니까 해놓고 어 조금 벅차더라도 과제물을 충실하게 하세요. 자, 내일까지 모의고사 한 해 푸는 거, 그리고, 언제 건지, 그리고 원점수 몇 점인지, 그리고 등급도 한번 써서 나한테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고, 예, 그렇게. 그리고, 어, 수요일 날, 요, 현대시 풀어놓고, 이거 써야 되겠구만. 수요일까지, 현대시, 오늘, 예, 것 풀기. 그리고, 내일까지 모의고사 풀고 연도 원점수 등급 그 지금 서원이는 지금 모의고사 4회 이상 풀었나? 3개 풀었을걸요? 3개? 네. 내일 4개 풀고 그 다음 주에는 처음에 풀었던 거 있지? 네. 처음에 풀었던 거를 답 달지 않은 거 다시 새 거로 다시 풀어봐. 알았어? 그래서 이제 비교해 네. 보는 거야. 비교해 보는 거 알았지? 처음 거 이제 다음 주 내가 얘기해 줄게. 개인톡으로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음 주 수요일까지, 수, 수, 금은, 수금은, 독서, 지문, 3개, 문학, 3개, 하작, 야, 시원아, 하작, 엄매 다 하지 말고, 네가 선택한 걸 하라는 뜻이야. 너 하작, 엄매를 다 하더라? 화작이나 엄매 중 선택한 거, 선택, 자기가 선택한 것, 세 지문, 3개 풀기, 단위별로. 숫자가 많은 듯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 돼요. 그래야 되니까, 기억해서 할 수 있어요. 자, 바로 제가 시문학 올려드릴게요. 자, 설날이네. 새해 복 많이 받고, 수고하세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